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의 침묵과 여성들의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5년 동안 여성의 몸과 마음을 돌봐온 산부인과 의사 68배 이서연입니다. 저는 평생을 진료실에서 여성들의 가장 깊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값비싼 영양제나 화장품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과 정확한 알미라는 사실을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이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거나 외로워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의사였던 30여 년 전, 저와 아주 가까웠던 대학 동창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늘 밝고 당당하던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무척이나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나 남편이 무서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자신의 몸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려고 할 때마다 소름이 돋고 자신이 너무나 더럽게 느껴져서 비명을 지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이 나이에 애 다 낳고 이제 할머니 소리 듣는데 내가 아직도 여자로 보여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해. 그 친구의 고백은 제 머리를 아주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의학적 지식으로만 환자를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성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월이 그 위에 얼마나 무거운 편견의 먼지를 쌓아 올리는지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다짐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나이듦의 친밀함, 오해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벽, 즉 우리가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나 친밀감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45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고 섬세한 교감을 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조용하지만 단단한 연결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외면하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아 올린 벽 때문입니다. 그 벽은 나이든 내 몸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혹시라도 배우자가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원하는 건 주책이야 와 같은 수많은 두려움과 편견의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출산과 폐경을 겪으며 변화한 자신의 몸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피부의 탄력, 늘어난 뱃살,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민감한 부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모여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이야라는 깊은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의 아주 작은 손길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게 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들키고 싶지 않은 처절한 자기보호 본능이라는 것을
정작 본인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의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65세의 박영미 님이 떠오릅니다. 영미 님은 수년째 남편분과 각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이라고 둘러대셨지만 상담이 깊어지면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죠. 그날 진료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영미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남편이 밉거나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잠결에라도 남편 손이 제 몸에 닿으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아내의 등을 토닥여주거나 손을 잡아주고 싶었을 뿐인데 영미님은 그것을 마치 무언의 요구처럼 느끼고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저는 영미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분의 손길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셨나요? 영미님은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경이 오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얼굴엔 검버섯이 피어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할머니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는 게, 특히 제 여자로서의 모습을 들키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 순간 영미님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서름과 자괴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남편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늙어버린 자신의 몸을 스스로가 혐오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영미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영미님은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남편을 밀어낸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네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신 영미님은 남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편지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영미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그저 손만 꼭 잡아주고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수년간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요즘 당신과 손잡고 걸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조화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두 분의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진실입니다. 우리 몸은, 특히 여성의 민감한 부위는 결코 더럽거나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잘못된 곳, 감춰야 할 곳으로 인식하는 뿌리 깊은 오해였습니다. 여성의 질과 외음부는 우리 몸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교하고 지능적으로 설계된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그곳은 외부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질 내부에는 락토바실리라는 유익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익균들은 젖산을 만들어내어 질 내부를 약산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약산성 환경이 바로 외부의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비누로 질 내부까지 빡빡 씻어내거나
소금물이나 식초 같은 강한 자극 물질로 세척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착한 유익균들을 모두 죽이고 방어막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각종 염증이나 곰팡이 감염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또한 냄새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건강한 여성의 몸에서는 당연히 고유의 체취가 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면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냄새는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무균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냄새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과도한 향수를 뿌리거나 강력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질 점막이 얇아지며 건조해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피부의 수분이 줄어들어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격렬한 성관계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밀함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이 필요한 때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70대 부부였던 김진성님과 아내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진성님이 먼저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점잖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는데 말 못할 고민이 있는 듯 한참을 머뭇거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성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배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아주 가볍게 그곳에 다가가고 싶을 뿐인데 아내는 이 나이에 무슨 추한 짓이냐며 질색하고 밀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아내분은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러울까봐 무서워요. 혹시라도 남편에게 병이라도 옮길까봐, 제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날까봐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아내분의 손을 잡고 우리 여성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지에 대해, 그리고 나이 들매 따른 변화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1시간 가까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질 내부의 자정작용 원리부터 건강한 상태의 채취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까지요. 제 설명을 다 들은 아내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저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네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 후 두 분은 다시 함께 진료실을 찾아오셨고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이제 남편의 손길을 피하지 않게 되었고 진성님은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알마나가 수십 년의 오해를 녹이고 얼어붙었던 사랑을 다시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강한 악취나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치즈나 두부 찌꺼기 같은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몸은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건강상의 신호이니 감기 걸렸을 때처럼 당당하게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친밀함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화려한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듦에 맞는 친밀함의 핵심은 배려와 소통이라는 두 가지 기술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거운 불과 같았다면 노년의 사랑은 따뜻한 온돌과 같습니다. 당장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은은하고 깊숙하게 온기를 전해주어 마음의 냉기를 몰아내주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렬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섬세한 교감입니다. 손을 잡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 저녁 설거지를 마친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잠들기 전 남편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 이런 사소하고 부드러운 접촉들이야말로 최고의 정서적 안정제이자 유대감을 키우는 명약입니다. 구강애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지만 이 역시 두 분 모두가 깨끗하게 몸을 관리하고 서로 진심으로 동의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결코 더럽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소중함을 전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수정 님이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것 같습니다. 수정님 역시 남편의 다정한 손길이 두려워 오랫동안 피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영상을 보고 큰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날 저녁 욕실에서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몸을 씻고 나온 뒤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제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밀어낸 것 같아 미안해요. 사실은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당신이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주 조심스럽게 수정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정님은 처음에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지만 남편의 손길이 오직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끼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쾌락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여전히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정님은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스스로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신호등 대화법입니다. 가까워지는 순간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라도 불편하면 바로 이야기해줘. 와 같이 짧은 질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소통이 상대방의 불안을 덜어주고 서로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만듭니다. 또한 매일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안쪽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5초 동안 천천히 푸는 동작을 한 번에 10번씩 하루 3번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실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탄력을 높여 자신감을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의 친밀함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우자가 특정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더 편안하고 좋을까? 하고 물어봐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등이나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려는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진정한 아름다움, 바로 자신감을 되찾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 내 몸은 이제 늙고 볼품없어. 라고 속삭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감의 가장 큰 적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비하와 냉소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팽팽한 피부나
20대의 몸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세월이 새겨진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거의 대화도 스킨십도 없는 침묵의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앙상한 손을 보며 남편은 깊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매일 저녁 아내의 손을 1시간씩 주물러주고 잠든 아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내도 남편의 꾸준한 배려와 진심 앞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예전처럼 활발한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가장 큰 행복과 위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잊혀졌던 곳에 따뜻한 애정이 닿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비싼 화장품도 이런 빛을 만들어주진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고 다정하게 쓰다듬어지는 경험은 우리 몸과 마음에 가장 좋은 보약이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강하게 우리에게 생기와 젊음을 되찾아줍니다. 털을 꼭 깨끗하게 제모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털은 외부의 먼지나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면 부드럽게 다듬는 정도로 충분하며 지나친 제모는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기 돌봄 의식을 가져보세요. 목욕 후에 코코넛 오일 같은 순한 보습제를 손에 덜어 자신의 배와 허벅지, 그리고 외음부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 내 몸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아껴줄게. 라고 말해주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배우자 앞에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민감하지만 부부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나이들의 친밀함은 기술이나 의무가 아닌 깊은 마음의 연결이라는 것.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색하고 부끄럽더라도 용기를 내어 나누는 솔직한 대화와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다면 부부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 밤 다른 어떤 것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배우자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치 따뜻한 속삭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여러분의 계절에 다음에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